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간신히 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FMC 경계감의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19일하고 20일이죠. 화, 수, 목요일이 자동으로 변동일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이제 13일날 CPI 발표를 앞두고 지수가 한번 흔들렸었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니까 빠르게 이제 급등하는 요 흐름이 나온 부분이고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까 요런 경계감이라는 거죠. 근데 동결 가능성이 좀 매우 큽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여튼 경계감에 미증시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까지는 지수가 조금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반격이 시작되는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매달 반복되는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매달 반복되는 게 첫 번째는 CPI 발표. 10일에서 15일 사이 항상 늘 발표가 되는 거죠. CPI 발표. 그 경계감에 한번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에 있으면 이제 FOMC 앞두고 일주일 전에 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옵션 만기를 앞두고 두 번째 주 목요일. 그때 또 이제 한 번 더 흔들흔들하고, 그 다음에 요번 이제 FOMC가 열리면 또 한 달 있다가 의사를 공개를 앞두고 또 흔들흔들하고, 예, 요런 시장 흐름이 계속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좀 짜증나긴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그게 이제 불확실성 제거되면 항상 더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화수는, 예를 들어서 3분할 매수하면은 뭐, 목요일 날 오히려 또 좋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예, 그런 기회로 또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국내 시장을 넘어갈게요. 자, 금요일 날 코스피를 보시면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CPI 발표되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 딱 지나고 나서 코스피는 아주 그냥 연장으로 장대목으로 빵 치고 나갔습니다. M파동으로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있는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은 삐리삐리합니다. 얘는 여기를 뛰어넘었는데 M파동으로 코스닥은 밑에서 아직도 이제 바닥을 찾고 있습니다.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죠? 이게 에코프로 그룹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온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금요일 날 이제 반도체랑 그 다음에 배터리 쪽, 에코프로를 빼고, 코스피 쪽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띄니까 이런 흐름이 좀 나왔었던 부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 세 개 패턴 꼭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매번 강조를 드렸죠. 아일랜드 갭. 요 구간 진짜 기실처럼 정확하게 맥점 맞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얘기 드렸잖아요. 요 구간이 매수 급소가 된다고. 여기서 쌍바닥 잡고 나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바닥이 완전히 잡힌 거고요. 요번에 이제 월화수 조정 나오면 여기까지 올까요? 여기까지 저는 안 온다고 보는데, 예, 왜냐면 이 고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안 되거든요. 여기 깨버리면은 패턴이 깨져버려요. 이게 1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2, 3, 4 이렇게 5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 깨져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깨져버리면은 손절매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1파동 나왔을 때 보시면요. 1파 나왔을 때 조정이 딱 절반 받았습니다. 절반. 예, 올라간 폭이 딱 절반이요. 그러면 이번엔 2파동 이만큼 올라왔죠. 그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조정 받는다면 절반 정도면은 대략 이제 여기네. 이거 라인 두 개 보면 됩니다. 여기 캔들의 중간값. 여기 아니면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여기 정도가 이제 눌림목이 월, 화, 수에서 마무리되는 아니면 저가 매수 기회 이렇게 잡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수요일 정도에 사시는 게 제일 좋죠. 날짜상으로는요. 그죠? 근데 이제 절반 정도 빠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나는 매수 좀 해봐야지 하고 분할로 월, 화, 수에 좀 잘 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 날 급등했던 거 사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역발상으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코스닥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가 나와야 돼요? 키 맞추기 장세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쪽에도 보시면 그간 흐름을 보면 이쪽에 이렇게 이제 코스피, 여기는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여기서 고점을 못 넘어갔죠. 여기 못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나중에는 결국은 키 맞추기로 뛰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죠. 이때는 코스피보다 얘가 먼저 뛰어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여기서 나중에 한번 뛰어 넘어온 겁니다. 우선 이제 가시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격이 많이 벌었으니까 이쪽 애들이 월화수 지나고 나면 코스닥이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눌림수 받는다면 여기서 칠 때 얘가 더 세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사시는 게, 코스닥 관련된 거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희망성이 분명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자,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월화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수요일은 매수 급소로 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목 넘어가면 금요일날 차바이오텍, 동진세미캠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동진세미캠이 매수가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요거 이제 월화수에서 조정 들어오면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절반을 끊어보세요. 절반이면은 대략 매수가가 35,000원, 35,000원 이하, 그 다음에 34,000원 요 구간을 매수간 좀 잡으시면 되고요.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요거를 좀 낮추세요. 좀 매수가를 조금 낮춰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월요일날 내려오자마자 뭐 이렇게 한 방에 딱 사는 것보다는 3일 동안 요 구간에서 나는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도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차바이오텍. 야, 요새는 장대 항목 보면 옆으로 기는 게 너무 깁니다. 보통은 장대 항목을 세우면 하루, 이틀, 3일, 늦어도 4일차에서는 이게 딱 방향을 틀어주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요 4일 안에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그냥 유행인가 봐요. 4일을 옆으로 기어버립니다. 예, 기어버렸어요. 근데 뭐 여기는 깨진 않았고요. 아마도 2만원 이하를 한 번 정도 올라서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거는 이제 여기가 18,000원에서 장대 항목 거래량 실린 거니까 이 저점을 손절가로 잡아놓고 근처 오면 매수 기회거든요. 절반은 딱 2만원이고, 예, 심리적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신 분 있으면 여기서 절반 정도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로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고요. 뭐 죽은 건 아니에요. 멀쩡한 거예요. 안 움직여서 그런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바짝 붙여가지고 18,500원이나 뭐 이렇게 19,000원 이하 내려오면은 어차피 이거 저가까지 손절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오면은 다시 사는 걸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좀 19,000원 이하에서만 이것도 똑같이 이제 수요일 정도, 예, 여기 그때쯤에 매수 타점은 좀 잡으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나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절반 정도 좀 잡고 보시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뭐 일단 빠져나왔다가 사실은 수요일날 사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예. 자, 요거는 뭐 매수가 구간에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수가는 다시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21,000원에서 19,000원, 이렇게. 19,000원 이하. 여기는 반만 잡고, 여기서 또 나머지 잡고, 이렇게 사셔도 되고, 그건 뭐 자유인데,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시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애니농류를 일주일 내내 추천주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요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5,200원 기준 잡아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을 하나, 지난번에 거둔 게 여기죠. 여기는 손절가가 된다 그랬고요. 이게 나오는 저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윗꼬리가 이제 매물대, 계속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게 계속 무한반복이 됐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한번 빵 튀었다가, 예,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 오면은 또 사셔도 돼요. 월화수 중에 5,200원 오면 또 사셔도 됩니다. 손절가는 어차피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유형 하나만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완전부터 해볼게요. 일동홀딩스 먼저 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을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차트로는 일동홀딩스가 더 편해서 제가 일동홀딩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동홀딩스도 이제 애니눈이라고 똑같은, 예, 그런 모양을 띄고 있는데 보시면 갭을 다 메꿨습니다. 그죠? 갭을 완전히 상머리에서, 여기 잠자리 패턴이죠? 여기. 조그만 T자. 자, 상머리를 정확히 지키고 나서, 요 고가를 뛰어넘었죠. 앞에 고가.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손절가는 여기가 딱 나온 거죠. 얘가 19,200원, 19,000 얼마더라? 12,940원이네. 12,940원. 잠자리 상한가의 저가 12,940원. 여기를 깨질 않았어요. 상물을 정확히 지킨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손절가만 딱 잡아놓고 근처 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매수 라인은 어떻게 그냐면 항상 몸통하고 꼬리하고 잘라요. 수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밑에 있는 수염을 딱 자르는 거예요. 자, 여기가 수염입니다. 그죠? 이쪽에 꼬리, 여기 꼬리 걸리죠? 요 꼬리도 걸리죠? 요 꼬리도 걸리죠? 여기가 매수 급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도는 이제 위쪽에 이 양봉의 윗꼬리 쪽으로 자르는 거예요. 여기 윗꼬리, 요거는 모통이 있지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서 여기만 봐도 한 10% 정도
10% 조금 안 나오겠네요. 한 8% 정도? 요 정도. 자, 요걸 보고 여기서 내려오면 사는 거예요. 요 가격이 13,600원 정도가 됩니다. 예. 맞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네. 손절만 칼 잡고, 그냥 여기 오면 사는 겁니다. 박스권 매매죠. 박스권 매매가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위로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위로 올라가면 팔고. 예. 자, 이게 굉장히 조금 괜찮은 박스권 매매, 단기 매매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엔진농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일동홀딩스 한번 볼게요. 네, 올 거 같이 하고 모르겠네요. 올 화수 중에 오면 하면 돼요. 그 엔진농률하고 똑같이. 매수가는 정 13,250원에서 13,600원 구간이고요. 손절가는 12,900원 이렇게 해놓을게요. 예. 여기는 칼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너무 분봉을 예민하게 보려고 하면 피곤해요. 분봉에서 뭐, 결과량 조금 분석하고 뭐, 이평선 놓고, 이렇게 다, 요거만 따지면은, 미스도 많이 나고, 좀 피곤합니다, 굉장히. 일봉에 큰 라인을 딱 그어 놓고, 이 구간 오면 난 사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종부터 이런 거 종목 찾아놓고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닝이라고 이거 같이 해놓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박스권 매매는요, 기본적으로 봉이 4개 이상은 지나가야 돼요. 시계에서 무슨 얘기냐면, 위쪽으로도 하나, 둘, 셋, 4개 이상, 요거까지 하면 5개가 되겠죠. 밑으로도 하나, 둘, 셋, 4개. 이게 기본적으로 4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하나, 2개 가지고는, 좀 약간 좀 약해요. 박스권 지지가. 그래서 기본은 윗꼬리 쪽으로도 4개 이상, 밑에 쪽으로도 4개 이상. 네, 그거를 라인 잡아놓고 하시면 수익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박스권 매매에서 좀 단기 매매 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만 할까요? 어쨌든 뭐, 월화수는 지수 조정은 뭐, 불가피하다고 좀 보세요. 쉬어가는 구간을 좀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수요일 정도에 잘 모으시면 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믿고 좀 가시는 게 맞다고 보시고요. 또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 포지션이 상방이라는 거 이 얘기도 안 했네. 깜빡이고. 외국인 포지션 상방이라고 제가 얘기해드렸나 기억도 안 나네. 선모쇼 노시만 끝나고 외국인들이 우리가 지난달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흔들리면 월화수를 기회를 보시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위쪽으로 잡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외국 평단가가 여기 손익분기점이 646이 되어 있죠? 거의 매수가 2600포인트가 그냥 매수가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이번에 바꾼 매수가라고 보시면 되고. 선물만 얘기하는 선물 기준 했을 때. 이제 여기죠, 여기 길죠. 얘는 여기 딱 자르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지난달에는 이게 빨간 선하고 녹색 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죠, 이렇게. 이게 하방이라는 뜻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잡혀 있으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여기가 분기점이 되죠? 예.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쪽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내려오면, 월화수에 눌림목 들어오면은, 여기를 매수 급소를 활용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불확실성 제거되면 지수는 또다시 들어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파동이 되는 거지. 1, 2, 3, 4, 5파. 이거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